조선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마약 문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마약 문제요. 그렇다면 힌트 드릴게요. 설록화 함께 보실까요? 내가 봤을 때 결국 이거 보시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가 보이시나요? 아니 복장이 좀 달라요. 누워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 복장. 조선 사람들.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기 누워 있네. 편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영화에서 아편굴 이런 데 보면은 누워서 이렇게 공방대. 저게 뭘까 하고. 근데 왜 담벼락 밑에서 우리나라 담벼락 밑에 저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네, 우리나라에서 아편이 마약으로서 문제가 된 건 바로 청나라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양귀비는 원래부터 나고 자랐습니다. 앞서 이제 이해국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었죠. 그리고 약으로도 쓰였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편 중독 문제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왜일까요? 그 소문이 안 퍼진 거죠. 이게 그 뭐 이렇게 무슨 환각 증세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진짜 쉽게 말하면 뿅가게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소량을 써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써서 약으로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주 유사하긴 한데요. 예전에는 아편 재료가 되는 양귀비를 약으로 썼다면 청을 통해서 아편을 흡연하는 문화가 알려지면서부터 아편 중독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조선 말이었던 19세기 후반경에 들어섰을 때 그런 상태였던 청을 바라보던 조선에 이 아편 중독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죄겠죠. 무조건 범죄 아닐까. 저 아편으로 인한 본격적으로 퍼지게 됐다는 거는 거기서 뭔가 대량으로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편 때문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편 전쟁. 아편 전쟁은 뭐 19세기에 이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는데요. 이게 영국은 청나라한테 이제 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으로 은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많은 양의 차를 수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만큼 많은 은을 이제 청한테 지불하게 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무역에서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도 손해 볼 것 같아요. 차는 기호품인데 이 기호품을 사는 대가로 은을 줬다는 것 자체는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손해지. 그러니까 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편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상인들이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마음대로 청 관리가 폐기 처분을 하죠. 요거 잠깐 이제 야사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중국 그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항에서 이제 이제 아편을 쌓아놓은 거를 바다에 던지고 불질러 버려요. 그때 수많은 광저우 중국 백성들이 울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대. 왜요? 내 아편! 중독자들이 그러니까 저거를 버리냐. 자, 이런 상황을 바로 옆에 있었던 우리 조선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게 백성들이 아편에 중독되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목도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그 심각성을 정말 절감하게 해주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어요. 네, 직접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들이 바로 아편 전쟁 전후 그 시기에 이제 그 촬영된 사진들이거든요. 청나라 전역에 저런 아편굴들이 생겨났었던 것이고요. 이 소식을 조선 조정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큰일 나겠다. 우리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이 발생한 거죠. 저기 쭈그려 앉은 양반은 너무 말랐는데? 밥을 안 드시고 아편만 하셨나 본데? 갈비뼈가 다 보이잖아요. 예. 아편 전쟁을 딱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조선이. 그걸 보고 멘붕이 온 거예요. 허걱.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옆에서 똑똑히 봤어, 우리나라가, 조선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뭐 강화도 조약이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인데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아편 판매 금지 조항만큼 반드시 넣자 해요. 근데 일본이 처음에 거절해요. 난다고 그래요. 그 왜? 해. 본 이 조약엔 안 들어가고 부칙 있잖아요, 부록. 네. 거기에 겨우 넣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조선 정부는 여기다 목숨 건 거예요. 아편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딴 건 다 양보해도 아편은 안 된다. 아편 노노노노노. 그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지만 1882년에 아편이 조선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무려 2번이나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모군란. 이었는데요. 이모군란 아시잖아요. 군대가 신식 군대로 바뀌고 막 일본의 영향받아서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구식군인들이 일자를 잃기도 하고 급료로 받은 것이 형편없고 모래가 섞이고 이래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에 이 구식군인들의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고종의 부인이죠. 명성황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바로 청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군대를 파병해달라. 근데 청나라 군대들이 들어와요. 이모군란이 평정이 됐죠?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대로 조선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남게 된 청나라 군인들이 자기 청나라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편 흡입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구나. 그러니까 같은 해에 이제 1882년에 이제 청이 조선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길죠. 청해 상인들이 한양의 그 양화진까지 들어와서 물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창고나 이런 거를 거의 서울 한복판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허가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외국인이 이렇게 한양 도성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금지했던 건데 그게 처음 이제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청나라 상인들 군인들이 많이 이제 조선에 주둔 거주 또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영사 재판권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외법권. 치외법권. 치해복권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청나라 상인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자신들이 청나라에서 피우던 아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치외법권이야? 조선법 통하지 않아? 조선의 순찰 술라 나한테 오지 마 이러면서 마음대로 피우기도 하고요. 이 치외법권을 이용해서 조선 사람들에게도 아편을 권하고 전달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조선 사회에 아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안 되지. 멕시코도 이 조직과 실제로 마약 문제 심각하잖아요. 멕시코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마약 산업이 성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멕시코는 마약이 없었어요. 마약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멕시코 들어오면서 멕시코 땅을 아편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땅인 걸 알게 됐어요. 마침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을 터질 때였어요. 그래서 뭘 필요해요? 아편꽃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그걸 알고 발기 시작했어요. 멕시코에서 만드는 아편 미국한테 보내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거 미국에서 더 필요한데 더 없어? 없는데 그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미국한테 아편꽃을 보내는데 돈 너무 잘 벌고 있는데 우리도 하면 되잖아. 우리 땅인데. 크리스티안 씨 말씀처럼 사실 멕시코가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 자체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 소비국인 미국을 바로 이웃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케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또 반대편 이웃에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멕시코 내부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그런 혼란들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마약 카르텔들은 거대한 돈으로 유혹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조직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사실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혼자만의 노력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미국도 협력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약은 이제 멕시코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태국이나 필리핀 뭐 이런 데서 조금만 가지고 와도 국내에서 팔 때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 사업에 몰두해서 점점 많이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친구들은 자기네 친구들끼리 밀수를 해서 국내에서 자기네들만의 시그니처 뭐 도장을 찍어서
엑스터시에 찍어서 보낸다거나 판다거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점점 조직으로 이제 커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현실입니다. 즐겨봐 이 채널.